차라리 그러면 강남권의 유명한 지역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앞서방이 좀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보는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시장, 부동산 세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키워드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있는데요. 대표님, 오늘은 어떤 키워드 좀 준비해 주셨나요? 네, 요즘 뜨는 단어, 줄임말들이 많은데요. 오늘 네. 키워드는 앞서방입니다. 앞서방이요. 이 줄임말이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 앞서방. 어떤 뜻일까요? 뒷서방 아니고 앞서방. 네, 앞서방은 앞서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2012년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앞서방파라는 단어로 처음 나오기도 했는데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방이라는 것은 압구정동, 서초동, 방배동 이 세 개의 앞글자를 딴 앞서방이라고 표현합니다.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지역인 뭐 노도강 지역, 금강구, 그리고 마용성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것처럼 앞글자를 딴 앞서방이라는 단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또 기억이 나네요. 예전에 그 수지가 나왔던 건축학개론 영화에 이 앞서방 훈남들이라는 뭐 대사가 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노도강이나 그리고 마용성처럼 어떤 지역을 줄여서 또 앞서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렇게 앞서방이 등장하고 또 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최근에 앞서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을 많이들 줄임말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풍선효과라고 표현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15억대, 뭐 대구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15억대라든지 서울 지역도 평균가액이 10억이 넘는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자리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압구정동이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방배동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개발 호재와 이런 가격적인 상대 규제를 다 전국이 규제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강남권의 유명한 지역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앞서방이 좀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앞서방 지역들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. 한 1만 세대 정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었는데 재건축 초과액 한수제라든지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있던 것들이 지금 재건축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가치들을 또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. 서초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독수리 오형제라는 뭐 신동화라든지 우성 1, 2, 3차라든지는 재건축 또 지금 이제 재건축이 완성되어서 그랑자이가 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서초동 지역의 원래 부촌으로 형성돼 있던 강남역 일대 지역의 개발과 그리고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주거지로 개발이 좀 재현되어 있던 롯데칠성 부지가 이제 상업시설로 바뀌면서 최고 뭐 육상빌딩 높이만큼의 또 상업 오피스 건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시설들이 또 활발히 진행되는 이런 지역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방배동 지역도 뭐 속도가 지지부진하거나 좀 민물려 있던 방배동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하든 좀 말 많았던 지역들도 재추진하면서 전체적인 한 1만 세대 정도의 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새로운 또 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할 지역적인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싸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싸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이런 개발 호재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앞서방 지역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지역이 다 함께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부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앞서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 패션도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왜 지금 레트로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순환 방식이 정상적인 순환 방식이냐 아니면 역순환 방식이냐를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던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비쌌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갭 차이가 적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시 옮겨 타는 이런 순환 형식들을 보이는데요. 무조건적인 순환 형식들은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앞서방이 그렇다고 하면 앞서방
압서방이 오르게 되면 다음번은 그러면 뭐 개포동이라든지 강남권의 주변 지역, 그 다음은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마용성 지역, 이런 순차대로 원래 순차대로 또 갈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가격적으로 일시적인 현상과 그리고 규제라는 이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뭐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분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대로 이런 풍선 효과라든지 역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순서대로 순환대로 움직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의 순서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명분상 그대로입니다. 원칙은 그대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지보다는 무조건적인 입지를 우선시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